여기죠. 이 그림은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여기서 어디서 서로를 잃었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2018년서부터 시작된 2017년서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결국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검찰 쿠데타는 완성됩니다. 이 4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어요. 그래, 끝까지 보호해주고 끝까지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규범 통제가 무너진 상태에 있었는데도 규범이 통제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문재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눈 감고 의도적으로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손은 언제 이러는가? 바로 여기서 이렇습니다. 그 후에 얼마든지 외양간을 고칠 수 있었음에도 문재인은 고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죠. 법률가라면 규범 통제라는 말을 이해할 겁니다. 규범이, 최고의 규범이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규범 통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양성훈련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경영자들 또는 경영학자들을 기르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나라 법률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영학자들이 인사평가를 할 줄 알아요? 역량 진단을 할 줄 압니까? 직무 설계를 할 줄 아는 이 인사조직 학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규범 통제 자체를 모르잖아, 법률가가. 문재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조국도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매불쇼에서 나온 박지원 의원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이 사태를 종합 정리할 때 내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 조국에게 윤석열은 위험한 인물이라 검찰총장은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국이 윤석열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죠. 인사청문회 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도 다 묵인해 주면서까지. 그런데 그 얘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엊그제 한겨레와 문재인의 대담을 보면 조국이 그것을 강력하게 추천해서 자기는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임명했다는 거예요. 검찰총장에.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것이 박지원 의원이 거짓말을 한 건지 문재인이 거짓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이 인터뷰에서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이 그것을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와서. 그리고 거의 윤석열이 거의 아나무인격으로 불법 행위를 해가는 것을 보고 박지원은 그때 총장이 됐으니까 총장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됐으니까 국정원장이 국내 사안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아는 사람을 시켜서
윤석열을 지금 빨리 조치해야 할 때다. 빨리 해임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에다 했다는 거예요. 딱 아는 노영민 실장을 통해서. 노영민도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노영민에게 그걸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을 해임하지 않았죠. 문재인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자기는 수사를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불쇼, 제가 그래서 그건 캡처해놨는데 매불쇼에 들어가서 최근에 나온 거니까 보면 알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인터뷰에서 삭제됐는지 말을 안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인터뷰에서 얘기가 됐다면 반드시 나왔을 텐데 그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문재인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박지원이 한 말을 그냥 무시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규범 통제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규범 통제라는 말은 norm control, norm and control의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나는 기업을 컨설팅 하면서도 그 회사에서 규범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말합니다. 규범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것을 기강이라고 그러죠. 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면 그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비교적 엄격합니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은 불법이고 합법은 합법인 거예요. 문재인은 그런 규범 통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채 대통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노릇을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변호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았겠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의 규범이 무너졌어요.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는데 대통령직에서 나오면서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대통령이었냐고 묻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나라의 규범이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현상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왔다는 거예요. 나라의 규범이 붕괴됐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엉망진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질서 없이 어떻게 한 사회가 구성됩니까? 질서 없이 어떻게 한 조직이 움직입니까? 질서 없이 어떻게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질서 없이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쓸 수 있냐 말이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규범의 붕괴는 언제나 거짓말부터 시작됩니다. 거짓말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늘숲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겁니다. 이 질서만큼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에 세운 기본 사상이 질서 자유주의였어요. 질서 자유주의. 자유롭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이때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 자유주의. 오르도 리버랄리스무스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경제도 그래야 되고 사회도 그래야 되고 문화도 그래야 되고 정치도 그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폐허 속에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드는 경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질서 자유주의 체제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예요.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사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소치알 그럴 때 그 소치알에는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소치알에서 S자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소치알레 마크트 위르차프트 마켓 이코노미라는 뜻이에요. 그 소치알은 대문자로 쓰는 이유가 그것은 특별히 독일인들이 만들어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다른 의미가 있느냐? 복지라는 의미입니다. 복지. 소치알레 마크트 위르차프트라고 말할 때 그 소치알은 복지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복지적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예요. 인간의 정신 세계를 그대로 보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세 가지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교육, 국가가 책임진다. 둘째가 의료, 셋째가 주택입니다. 그게 바로 소치알레 마크트위르차프트라는 용어의 핵심입니다. 질서 자유주의 사상에 따른.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독일에 살면서 독일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또는 다른 그 사람들 만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일반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짓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하냐? 저 꼭대기에 있는 기득권층에서 거짓말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거짓말 하다가 지금 22대 총선에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괴멸한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 대부분 잘렸습니다. 몇 명 빼놓고. 그래서 규범 통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규범 통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소위 보수 세력, 내가 볼 때는 극우 준동 세력인데 얘네들이 지금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규범 통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